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산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냉동시켜놨다가. 안녕하세요.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경영경제, 교육, 철강 비즈니스, 외식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자였습니다. 그중 음식을 비롯해 인생과 사람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외식산업이 매력적이라 더 깊게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아스타TV는 외식 경영인들의 논스톱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백반집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식업 속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꾹 말리겠죠. 힘들다고.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다릅니다. 조리 명장, 한식 명인, 한식 대가 등으로 유명한 손승달 셰프는 올 초 백반집을 새롭게 해석한 명인밥상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식생활에서는 메인 요리에 밥이 곁들여지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른바 서양식 스타일이죠. 반면 전통적 밥상에서는 밥과 반찬의 비중이 고른 편이었습니다. 맛이나 품질이 나요. 명인 밥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터치합니다. 반찬과 메인 요리는 물론이고 밥도 그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품질로 선보인다 라는 걸 컨셉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 외에도 400평 규모, 12찬 구성, 셀프 코너 등 강점이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객단가는 1만원 중반이라는 특징도 돋보이는 곳이죠. 즉 가격은 착한 하이 퀄리티 백반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승달 대표가 말하는 개성과 실익 모두 잡는 백반 브랜드의 비결 시작합니다. 빠밤. 반찬은 기준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젓갈류도 있고, 네. 나물류도 있고, 네. 뭐 조림류도 있고, 네. 뭐 등등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젓갈도 한 두 가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물, 건나물도 한 두 가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절에 나오는 나물도 네. 그것도 한 두 가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림, 네. 우리가 뭐 콩조림, 뭐 멸치조림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반찬. 반찬은 맛있게 하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구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맛을 내주는 거지. 그래야 맛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12가지를 주면서 정말 내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네. 정말 반찬 가게에서 뭐 살 수는 있지만은 집에서나 그 다음에 외식업 쪽에 가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준 거지. 우리가 이제 항상 밥상은 집에서 먹더라도 뭐 생선을 좋아하면 항상 생선이 한 마리 올라오잖아요. 네. 마찬가지야. 뭐 어떤 집은 또 고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고기도 있어야 되고 생선도 있어야 되고 그 둘을 이제 최초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은 맛이 또 배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보리굴비도 어떤 저게 우리가 메인에 잡힌 건 뭐냐면은 굴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먹어보면 오랫동안 기억을 해. 네. 인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 음식에 인이 박히면은 네. 내가 그 집에 가서 굴비 맛있게 먹으면은 다음부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굴비가 되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비자는 그냥 쉽게 사다가 구워 먹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그렇죠.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 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맛이거든요. 이게. 네. 맛의 어떤 기준을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은 또 먹고 싶다. 나는 그 집에 가고 싶다. 그 집에 가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놓는 거지. 손승달 대표는 반찬 구성의 포인트로 구색과 퀄리티를 강조합니다. 즉 12가지 찬을 구성할 때도 건나물이나 숙채, 조림, 젓갈 등을 골고루 활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메인 요리에는 생선과 돼지고기를 활용, 풍성하면서도 마치 집밥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 먼저 구상하고 맛을 내라 라는 게 손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밌는 일들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빠밤. 물론 고등 이런 거는 국내산보다 다 이제 노르웨이산으로 다 인증을 다 받아 세계적으로 다 인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감하게 그냥 쓰는 거야. 왜? 그게 더 네.
기름기가 배 기름 차가도 맛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밥, 쌀 있는 거는 정말 오대산, 정말 가장 비싼 쌀. 오대쌀. 가장 비싼 쌀을 쓰죠. 그 다음에 반찬, 네. 시래기, 양구 시래기 있잖아요. 네. 가장 비싼 거, 맛있는 거. 이런 식재료를 쓰지, 그 대신에. 일단 쌀이 좋아야 밥맛이 나잖아요. 네. 쌀값도 천차만별이거든. 근데 비싸면수록 좋긴 좋아. 정말 비쌀수록 좋은데, 네. 일반 대중 식당에서는 비싼 걸 잘 못 쓰잖아요. 네,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그래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집은 밥하고 반찬이 맛있어야 된다.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튀김은 없는 거지. 그래서 쌀 같은 것도 기준이 또 많이 오대산 쌀이라도 다 좋은 건 아니야. 기준이 내가 바로바로 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또 되게 중요한 거지. 두정이죠. 바로바로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양구 시래기도 마찬가지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 6개월씩 이렇게 끊어주거든.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산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냉동시켜놨다가 이제 매년 시즌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나올 때 6개월치 다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제 일찍 하거든. 네. 이제 좀 이따 시래기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되게 맛있어. 좀 부드럽고. 제가 사실 오기 전에도 이제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더 높아졌어요.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또 밥을 두 그릇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느 그런 식재료는 네. 항상 그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돼. 시장에서 막 사다 쓰면 절대 그 맛이 안 나거든. 산지 직속 정말. 그렇게 움직여야 제 맛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1년 내내 똑같은 맛이 나거든. 그게 가장 외식업은 그게 생리. 식재료 선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산을 쓴다기보다는 재료별 최상품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손승달 대표의 포인트입니다. 이를테면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시래기는 양구 시래기를 활용하는 거죠. 또한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제철에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오대쌀로 짓는 밥. 이거는 이제 양구 시래기로 만든 국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12가지 찬. 네. 다음 절기에는 어떤 찬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김치, 열무김치랑 알타리, 그리고 장이 있죠. 요거는 이제 셀프바에서 갖다 드시는 겁니다. 요거 이제 손님별로 좀 김치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저염식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일부러 기본으로 안 차리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셀프바에서 많이 드십시오. 네, 이거는 제육볶음입니다. 두부조리, 고등어. 좋네요. 네. 쌈도 셀프바. 여기는 보리굴비.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멀리 가 있는지 모르겠네. 얘는 지금 된장국 끓인 거, 시래기, 그리고 잡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한식당 가보면은 한대식도 마찬가지고 원재료 너무 많이 폈어. 다 많이 폈다. 너무 많이 펴가지고 많이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제맛을 찾을 수가 있다. 뭐 양념이나 양념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폈잖아. 소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된장 좋은 거, 간장 좋은 거. 된장 간장하고 다 조물조물이야. 그런 식재료를 찾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그 재료의 어떤 맛을 살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보통 가면 어떤 된장찌개 하나 끓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넣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끓여. 된장만 풀어도 있잖아. 된장만 풀어가 푹 끓여. 최고야. 좋은 식재료가 이제 마련이 되면 이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최소한의 양념만 해서 그렇죠. 식재료의 원래 맛을 만드는 게 음. 이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더하기보다는 또 양념 같은 거 더하기보다는 걷어내는 방향으로. 많이 빼야 돼. 이제
손승달 대표의 조리 철학은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양념이나 기술로 맛을 더하는 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가는 브랜드는 재료의 본질이 드러나는 맛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12가지 찬에다가 주 메뉴가 딸려 나오는 타입이잖아요. 솥밥에다가 국까지, 그리고 셀프바도 있고 후식까지 해결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원대 중반 선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요 비결은 식재료에 따른 원산지를 또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에 있어요. 이를테면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 쓰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산 쓰고, 물론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산이 더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보리굴비 같은 경우는 중국산 두세를 쓰죠. 뭘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반찬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 만들어요, 직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 활용 면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원가 절감이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효율이 높다고 그럴 수 있겠죠. 자, 반찬하기 힘드시니까 그러면 명인밥상으로 오세요. 밥도 있고, 제가 아까 보니까 주류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와인셀러도 있고. 아, 결말은 이렇게 듣고 싶네요. 밥을 먹으니까 가족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외식인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못해, 안 해. 이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노력 자체를 안 해. 아, 그러니까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지. 되게 저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